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소형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 8,58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억 1,640만 원이 뛴 셈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공급의 착공 실적이 연평균 대비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중 서울의 착공 실적이 32.7% 수준에 머무르는 등 주택 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매입주택 유형에 아파트와 전세 사기 주택 등을 추가해 약 4천 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 15년 내 아파트 300가구 매입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준공 15년을 넘긴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잡해진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란 나중에 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 빌라 등을 매수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현금 청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막상 투자를 먼저 해버린 후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다고 하던데 과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좀 따져봐야 하는지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그 내용도 명쾌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올 봄에는 봄비가 좀 많이 내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비가 내리고 지금은 좀 그친 상황이긴 한데요. 흐린 날씨도 또 흐린 마음도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그 서울의 그 소형 아파트 가격도 지금 이제 분양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분양가가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1인 가구들이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점점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첫 번째로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분양가가 낮은 이제 소형 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상당히 많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생아 대출 같은 특례 대출이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 자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매입을 하는 수요 등이 이제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면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서울의 특히 핵심 지역이나 도심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금방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이라던가 역세권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지금 여러 지역들이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많은 지역들이 또 구역으로 또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미리 소액으로 선점을 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선점을 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내 집 마련을 한결 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서울 도심권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지역의 소액 투자도 좀 많은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 괜찮고요. 매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갈아타기에 대한 것들도 좀 상담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물론 또 소액 투자와 관련돼서 이 부동산 고민도 괜찮고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께 성실하게 또 확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시작할 거고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요즘 서울에서는 내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정말 힘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을 투자해서 소액으로 나도 나중에 아파트를 가져야지 이렇게 소액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방법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세미나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요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용산 쪽에 좀 관심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뭐 서계청파동,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 이슈가 있는 뭐 후암동 일대, 그다음에 원효로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태원동 같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투자 금액으로 더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동일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같은 돈으로 지역적인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지역의 이제 물건들을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첫 번째로 이제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용산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이제 소액 투자 전략. 그래서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최근에 보면 뭐 이제 뭐 후암동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금액이 3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금액으로 더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용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완화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도 요건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로 이제 구역 지정 요건 중에 이제 접도율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접도율. 이 접도율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되면서 그전에는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그전에는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이 좀 가능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재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이제 재개발이 가능해지니까 앞으로는 이제 구역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그래서 뭐 여유 자금 한 1억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그 1억 정도의 소액 투자로 우리가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소액 투자를 좀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평일 편하신 분들은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5월에 연휴가 시작되는 5월 4일 토요일에도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스케줄에 맞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3년 전에 그 네. 남양주시 진접에 공기도 좋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세차익을 보고 네. 신형 지회 10단지 59평형을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내려가는 추세예요. 아. 요즘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입자가 음. 지금 그 집을 그냥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해도 될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네. 그 가격이 한 7억 7, 8천 정도? 네. 네.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분양가하고 거의 뭐 분양가도 거의 비슷해서. 그 정도 선이었었거든요. 네. 매도해도 근데 될지. 지금 네,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그냥 더 있어도 되나 이제 알겠습니다. 고민돼 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공기가 좋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세입자에게 네.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우선 네. 남양주 진저읍의 신형 지회 10단지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이 대형 평형 아파트를 좀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매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영지열 10단 여기 보니까는 그 4호선 지금 개통됐죠? 얼마 전에. 그죠? 네, 네, 네. 예, 4호선 그 인접역에서 짐점역 가까워요. 예, 지금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59평형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이거 지금 작자 있을 때요. 네. 예, 지금 매도하세요. 아, 네. 예, 이거 지금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더 떨어진 더 가격에 내려가요. 매도하셔야 예. 돼요.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이 진접이라는 지역이 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서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좀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요. 예, 네,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서울 도심에 이제 네. 주택 가격의 이 주택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서울에 네, 네.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사대문 쪽, 중구 종로, 예.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여기로 우리가 예, 예. 삼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보면 요 삼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벌써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서열화가. 아, 그래.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네.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이제 마용성 하잖아요. 마포, 용산, 네. 성동구. 네, 네, 네. 예, 마포는 지금 여기 지금 사대문하고 여의도 중간, 용산은 네. 삼도심의 중간, 성동은 네. 사대문이랑 강남의 중간. 그러니까 마용성이 네. 가장 비싸죠. 이제 강북 지역에서도.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이렇게 삼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자,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은 더 하겠죠. 그렇죠? 서울 외곽 그렇죠, 지역은.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접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별내신 멀어요. 네. 예, 별내 신도시 지나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죠. 예, 공기 좋고 물 좋고 예, 그렇죠? 좋아요. 예. 예, 거기에 또 이제 진저 옆에 또 이제 강릉 수목원도 있고요. 예, 수목원 네. 있는데 공기가 좋아야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공기는 좋아요. 그런데 네. 도심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교통도 예, 도심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렇겠네요. 거기에다가 네. 자, 그럼 여기 쪽에 이쪽 가서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자, 네. 우리 아까 시청자님께서 아까 매입하신 이유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서 매입하려는 수요들은 극히 네. 드물어요. 극히. 자, 그러면 아. 어떤 수요들이 이쪽으로 가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예,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자들이 서울에 살기 싫어서 가시는 수요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렇겠네. 주택 가격이 너무 네. 비싸니까 밀려나고 네. 별내도 이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별내 신도시도 네, 비싸니까 여기에 지금 30평대 같은 경우는 별내 신도시의 또 반 가격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들이 지금 이쪽 짐적 쪽으로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지금 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수요자들의 예. 특징이 자,
서울에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수요자들이 가장 네. 이제 좋아하는 평형대가 어떤 평형대냐면 그냥 네. 2, 30평형대를 가장 선호해요. 네. 2, 30평형대. 대형 평형도요. 이런 거 네. 59평형 같은 대형 평형은요. 갈립이 네. 나온다고 싫어해요. 갈립이 많이 나온다고. 맞아요. 갈비도 많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도 네. 내에서도 사실은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낮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래가 사실은 이게 대형 평 여기 이제 진접지구내 대형 평형의 거래량이 상당히 네. 지금 낮거든요. 예.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그죠? 네. 어떤 개발 호재가 있으면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네.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요. 네. 하나도 없어요. 예, 유일한 네. 개발 호재가 어떤 거냐면 네. 여기가 원래 4호선도 없었잖아요. 예. 여기가 4호선이 아마 한 1, 2년 전에 개통됐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얼마 안 됐어요. 4호선은 벌써 개통이 됐잖아요. 네. 예, 개통이 됐으니까 벌써 유일하게 있었던 개발 호재는 벌써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에 사실은 이렇다 할 또 개발 호재들도 없어요. 그죠? 네. 개발 호재들도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있었던 4호선 연장선은 벌써 개통이 돼 버렸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진접보다 이 별내보다 더 좋은 네. 지역이 더 네. 좋은 지역에 앞으로 여기 인근의 남양주의 왕숙지구 예, 신도시가 또 예. 공급이 되거든요. 네. 신도시가 이 왕숙지구는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네.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에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네.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3기 신도시가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요 지역보다 더 좋은 네. 입지의 대규모로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규모로 그것도 싸게 아파트 공급이 네. 된다면 가격이 네. 오를 수 있을까요? 더 떨어지겠죠. 네, 더 떨어져요. 예,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세입자분이 지금 매수를 지금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하시고 또 여유자금이 생기시면 그 다음 투자 계획은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데요. 네, 그걸로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좀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네, 네. 이제 아는 분이 이렇게 소개해준 곳은 있는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음. 전문가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지역을 좀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중화동 쪽을, 중랑구의 중화동. 네네. 이쪽에 재개발 투자를 좀 주변 분에게 추천을 받으셨는데 그럼 네. 투자 여유자금으로는 어느 정도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뭐 1억에서 2억 사이? 한 1, 2억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말씀 주신 중랑구 중화동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가장 네. 무섭다는 그 지인의 추천을 받으셨는데 전문가의 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예. 그 중화동 네. 쪽 보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예. 중화동에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대요. 이번에 지정됐대요? 네, 중량역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네네. 2월 달에 그 모아타운 5군데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음. 앞으로 아파트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미리 투자해놓으면 어떠겠느냐 해서 네.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네, 그래도 전문가님한테 한번 확인을 좀 투자 받고 금액이 싶어서요. 얼마예요? 지금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요. 1억에서 2억 사이. 네네. 아휴, 너무 비싸다. 거기가 매가가 빌라인데요. 예. 보긴 봤어요, 가서. 예. 근데 이제 3년 된 빌라더라고요. 음.
네네. 매매가는 한 3억 4천 정도라고 하고요. 네. 지금 전세가 2억이 들어 있어요. 전세 2억이요. 네네. 예, 그럼 1억 4천 투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있어서 예,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 이러던데요. 예. 여기 뭐 상계동은 뭐 재건축 안 합니까? 예, 재건축 하는데 네. 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예. 전문가님한테 좀 예, 더 그걸 좋은 한번 설명을 지역을 추천 좀 드릴게요. 받고 예. 싶어서요. 이번에 그 모아타운 지정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네. 여기 중랑역 부근 여기 중화동 일대거든요. 예.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네. 이번에 그 모아타운 아마 2월 중순 정도에 지정이 됐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월 15일 아니면 16일 거예요. 15일 아니면 16일일 거예요. 예. 네.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중화동 일대가 지정이 됐거든요. 예. 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이 이렇게 개발지로 지정이 되면 네. 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아. 예, 시장이 왜 바뀌었냐면요.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좀 외부적인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 통틀어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사업성.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네네. 예,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어차피 모아타운도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지 정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네. 시에서는 그냥 야, 니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봐라 선정이나 지정을 해주는 거지. 뭐 네. 서울시에서 뭐 다르게 해주는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아타운도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조합 사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예전에 시장하고 많이 바뀐 게요. 사업비 부담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사업비 부담이. 즉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예,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뭐 10만포 22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평당 공사비가 1,300만 원이에요. 네. 지금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한 4,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네. 자, 그러면은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요. 추가 네네. 분담금이. 그죠? 예. 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즉 우리가 인풋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아웃풋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네. 우리가 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성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으면 추가 네네. 분담금을 내더라도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4, 5억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2,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네. 아파트 시세가 한 12억 정도 가요. 예, 이러면 진행을 하겠죠. 그래도 네네. 내가 6억. 내 물건 4, 5억 정도 주고 2, 3억 추가 분담금 내더라도 맥스로 내가 8억 정도 투자해도 12억짜리 아파트 되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자,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4, 5억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추가 분담금이 지금 5, 6억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아, 그러면 그거. 주변의 시세랑 거의 비교해서 답이 없잖아요. 그죠? 아,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즉, 우리가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화동이 있는 요 주변 일대에 여기 일대 주변에 신내동에 좀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네네. 여기 신내동 일대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신내동은요.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 신내동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 네네. 그러겠네요. 자,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 중화동 가보시면 여기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모아타운의 태생 자체가 여기가 이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들이 서울 도심에 많이 없어졌으니까 서울 도심에 많이 부족하니까 즉 30년 노후도 되는 지역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 모아타운의 태생 자체가 20년 노후도로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자, 그럼 네. 이 모아타운은 대부분들이 자, 노후도가 완화가 됐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좀 높아요.
네. 자, 빌라가 높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조합원 수가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조합원 수가 많은 거죠. 우리가 모아타운 네네, 자체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적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조합원 수가 많으니까 일반 분양분도 적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분양 수입이 있음.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분양 수입이 생기니까 그걸로 추가 분담금을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지정만 네네. 되면은 무슨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네. 그런데 저도-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시장이 완전히 판이하게 외부적인 것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지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지정이 되는 것보다요. 네네. 진행이 되는 지역을 가셔야 돼요. 아, 진행. 진행이 되는 지역을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근데 진행 비용 지역은 또 피가 많이 붙지 않았을까요? 제 투자 돈으로 금액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시면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물건을 우리가 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건을 산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동일한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잖아요. 그죠? 네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교를 해서 좋은 물건을 사야죠. 네. 지금 아까 보시면, 자, 만약에요. 그냥 제가 맛배기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까 제가 그럼 전에 전문가님 좀 저한테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방송상이니까요. 예. 이따가 뭐 따로 제가 전화 드리거나 할 텐데 일단은요. 네. 자, 보세요. 만약에 마포라는 지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네, 아파트금이 더 예. 높으니까. 예,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마포라는 지역 주변에 뭐 마포의 뭐 이제 홍대 주변 쪽에 예를 들어서요. 예. 홍대 주변 쪽에 노후도가 지금 이번에 아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중화동보다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 노후도도 높고 여기도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네네. 만약에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 사야 돼요? 네. 거기 거 사야죠. 그죠? 홍대 주변. 예, 그러니까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몰라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상담을 네네.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밖에 모르니까 집 주변에 네. 투자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아는 지인 추천 따라 추천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후도도 훨씬 더 높고 입지도 마포 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여기에 지금 중화동보다 투자 금액이 만약에 낮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내일 시간 되시면요. 네. 예, 세미나에 오세요. 예, 세미나에서 제가 이런 아. 거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냥 세미나부터 하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지인에게 추천받은 그 지역은 우선 투자 반대 의견 드렸고 새로운 투자 지역도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도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 종류가 많이 늘어난 만큼 또 거기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 기준일에 대해서 계속 법에서 뭔가 제도가 바뀌면서 변하고 또 변하고 언제가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인지 참 헷갈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재개발 쪽에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좀 여쭤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갖고 있는 의미도 한번 아울러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약간 다른 내용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먼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받을 권리죠. 이 분양받을 권리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아파트하고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양받을 권리에 산정이 되는 기준일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보면 쪼개기 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쪼개기 금지법. 이 쪼개기 금지는 어떤 거냐? 예. 쪼개기 금지는 원래 한 명 소유였다가 여러 명으로 쪼개지는 거. 자, 여러 명으로 쪼개지게 되면 어때요? 예, 사업성이 좀 조합원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원래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다세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원래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있는데 이게 토지하고 건축물을 다른 소유자로 각각 분리하는 경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축행위죠. 예. 기존에 뭐 나대지라던가 단독주택을 허물고요. 예. 다세대로 신축을 행위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 쪼개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쪼개기가 이 쪼개기 이게 이제 지분 쪼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예, 조합원 비율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사업성은 왜 일반 분양분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지분 쪼개기가 아까 제가 그 제목을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지었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지었는데 그럼 과연 이 지분 쪼개기가 이런 단점밖에 없느냐? 그렇죠? 예, 단점밖에 없느냐? 예,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꼭 투자 쪽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장점도 있습니다. 예, 장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일단은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지분 쪼개기 물건이 없다라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많이 고액으로. 예, 그러니까 물건들이 없으니까 내가 대지 지분이 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분 쪼개기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분 쪼개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해진 거죠. 예,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투자자들이 유입되겠죠. 예,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계속 많이 올라버립니다. 예, 투자자들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관심들을 가져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은 있어도 우리가 살 물건이 없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소액 투자 물건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줘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어떤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은 사실은 개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개발에 대한 것들을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예, 회의적으로 보는데 근데 이런 기존에 있던 원주민에서 이렇게 쪼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죠. 자, 이 투자자들은 개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한 건데 이런 투자자들로 그 해당 구역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빠릅니다. 사업 속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지분 쪼개기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좀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점, 이런 어떻게 보면 장점들도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 장점들도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갖는 의미는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아요. 원주민 재정착률이. 예, 우리가 서울의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들 보면요. 지금 현재 다 완성이 된 이런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거의 한 20% 전후밖에 안 됩니다. 즉, 만약에 10명의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10명의 원주민들 중에 8명은 팔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에,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각 사업별로
토지거래가 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거든요. 예,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지금 높아진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지분 쪼개기를 좀 금지한다라는, 예,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을 막는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숨겨진 의미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사업에 가장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시프트, 그 다음에 모아타운, 요 세 개 사업에 가장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각 정비 사업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틀려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요. 신속통합기획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요 정권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정권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예, 제가 좀 읽어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어차피 24년 1월 달이 넘어갔으니까, 그죠? 24년 1월 달이 넘어갔으니까 24년 1월 1일 이후에는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서울시의 후보지로 추천을 한 날, 접수를 한 날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지금 뭐냐?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각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요.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접수를 하거든요. 이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수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니까 만약에 그 해당 지역에 신축이 있다 그러면 이 서울시의 후보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이게 준공이 나야 돼요. 준공이 나야 됩니다. 준공이. 그래서 얘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서울시의 후보지 접수한 날 다음 날까지 준공이 나야 된다. 예,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예, 역세권 개발, 가장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우리가 또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10월 26일 이전에 요거로 보셔야죠. 자, 2023년 10월 26일 이후에 사전 검토 중 또는 사전 검토를 득하고 그다음에 정비계약 공람 공고 전인 구역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보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구역 지정일이었거든요. 구역 지정일. 예, 그러니까 구역 지정일은 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한참 이후에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거를 많이 땡겨놨죠. 예, 그래서 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이제 그 권리 산정 기준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또는 구역 지정일인데 여기는 이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얘도 준공이 나야 돼요. 준공이. 예, 만약에 정비계획 공람 공고 떴는데 준공이 안 났다. 예,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현금 청산 대상.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신 모아타운. 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그 신속이나 역세권보다는 조금 좀 약간 이 규제가 약간 느슨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얘는 일단 접수일은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지금 2024년 3월 20일 이후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접수일이죠. 접수일. 그죠? 예, 접수일이죠. 예, 접수일 날.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은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전날입니다. 전날. 아까는 신속이나 역세권은 접수일 신속이나 역세권 다음 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전날입니다. 전날까지 여기 보시면 착공 신고 완료예요. 즉 준공이 안 나도 돼요. 준공이 안 나도 되고 착공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빌라를 이제 빌라를 짓게 되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착공계를 내거든요. 그 착공 신고입니다. 그게. 예, 착공 신고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 즉 근데 보통 이제 이 접수하고요.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되려면요. 보통은 한 2-3년 한 3-4년 걸립니다. 3-4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얘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접수일 이전까지 착공, 준공 기준은 아닙니다. 예, 준공 기준은 아니에요. 예, 준공 기준 아니니까 모아타운만 착공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야심차게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가장 밀어주고 있는 게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시프트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렇게 예전에는 더 이거보다 더 이제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이후에는 약간 좀 단순화가 됐습니다. 약간 좀 단순화가 됐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 쪼개기 금지법이거든요. 예, 쪼개기 금지법인데 이 쪼개기가 우리가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장점들도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지금 보면은 규제들이 지금 재개발 그 지정 요건도 상당히 완화가 됐잖아요. 예, 원래 노후도 67%인데 60%. 예, 거기다가 접도율도 4m 이하 도로에서 6m로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요건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 안 맞아서 개발을 못했던, 그러니까 개발을 진행을 못 시켰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요. 지금 입지가 좋은 지역,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마포 쪽입니다. 예, 마포 쪽에 한 1억 정도로 아주 소액으로 좀 투자해서 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용산 쪽에 상당히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용산 쪽에 관심 많으신데 용산 쪽에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 금액이 다 3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억대가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죠. 옥석을 가려서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더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리 산정 기준일 참 헷갈리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건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겠죠. 전문가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내일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제가 평소에 용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용산에 투자 금액도 높고 예전에 봤던 서계동이랑 청파동은 개발로 네. 지금의 자금으로는 좀 투자가 어려워서 아. 제가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을 찾다가 친구가 이태원동에 네. 5억 8,500에 전세 2억 4천이 들어가는 네. 한 투자 금액은 3억 5천 정도? 그 정도인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걸 매입해도 괜찮을지 네. 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여유자금 지금 3억 원 보유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무리하더라도 3억 5천으로 좀 이태원동에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태원동 보신다고요? 예. 네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 제한에 대해서 완화 이슈가 좀 있거든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좀 봐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도 제한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되는 게 어디냐면 용산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소월길이에요. 소월길. 아, 예. 네. 소월길인데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소월길에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후암동 자체가 약간 좀 움푹 꺼져 있고. 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고도 제한을 완화를 시켜줘도 이 소월길 높이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좀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고도 제한 완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런데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소월길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예. 네네. 소월길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월길 바로 아래쪽이니까 고도 제한이 완화되기는 좀 어려워요. 아, 예, 즉 고도 제한이 완화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은 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발 압력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뭐 그냥 뭐 저는 그래도 매수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여기 이태원동 이렇게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고도 제한 완화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투자 금액은 계속 올랐어요. 신기하죠? 그러세요? 예. 네. 예, 근데 투자 금액은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여기 이태원동 같은 경우도. 네네. 예, 이태원동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은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예,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되기가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은 계속 올랐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과 관계없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꼭 개발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유에 대한 가치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보유에 대한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함으로써 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용산은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국구 시장이에요. 그죠? 아, 많은 사람들이 강남처럼요? 용산에 관심을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희한하게 또 가격은 오르는 지역이에요. 즉 보유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매수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더 좋은 지역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면요. 네네네. 자, 보세요. 자, 먼저 그냥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용산에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재개발 사업지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여기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네, 한남 뉴타운이죠. 예. 만약에 한남 뉴타운 인근에 지금 이태원 투자 금액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으면 여기는 한남 뉴타운은 지금 고도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도 없으니까, 그죠? 이슈도 없는 네. 지역이니까 더 나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뭐 서계청파 원효로 하여튼 뭐 용산 전체에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가장 투자 금액이 높은 데가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한남 뉴타운 인근이라면 비슷한 금액에 투자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예. 아니 근데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민족공원 주변이 앞으로 가장 비쌀 지역이죠. 주거 지역에서는. 그죠? 네. 네네. 예. 그리고 인근에 만약에 민족공원이 옆에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너무 좋죠. 예. 그죠? 예. 물론 네. 이제 이태원동도 민족공원의 인근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요쪽 아래쪽 한남노타운부터 동부이촌동 사이 요 아래쪽에 민족공원이 앞으로 가장 민족공원 주변이 서울에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같은 투자 금액으로 한남노타운 인근이면서 예. 네. 그러니까 고도 제한 이슈가 없는 한남노타운 인근이면서 민족공원 주변이면서 그죠? 네네.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호재도 많고 전국구 시장에 용산 민족공원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네. 용산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강남이 여기인데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네. 그죠? 예,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넘어가려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버스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사역에 지금 신분당선 연결되어 있는데 신사역의 신분당선이 여기 동빙고동 쪽으로 이제 개통이 되거든요. 앞으로 예, 착공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게 용산역까지 가요. 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해드리면 자,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한남 뉴타운 인근이면서 또 네. 민족공원 인근이면서 네. 자, 거기다가 지금 동빙고역 주변이면 네.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싸잖아요. 예? 비싸잖아요. 그 다들 그 비싼 지역이에요. 이 비싼 지역인데 비싼 지역이지만은 내가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내가 한 3, 4억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투자해야죠. 그죠?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아, 있는데 모르시는 예. 것뿐이에요. 아까 제가 상담해 드렸을 예. 때 중화동도 그러니까 중화동하고 마포라는 지역을 이제 비교를 못 하듯이 이런 지역도 충분히 비교해 보면 이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 요런 거 제가 세미나에서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 세미나에 참석. 예, 세미나에 해야 참석하시면 되겠네요.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